되는데 정부에서 오지 말래니. 자, 우리 권리의 변동과 똑같이 이번에는 물권의 변동이죠. 물권의 변동 한번 볼게요. 이 변동은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얘기하는 거죠.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물권의 변동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뭔가가 원인을 제공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변동으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이 원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원인은 하나가 아마 법률 행위일 겁니다. 하나가 법률 행위가 아닌 원인은 전부 다 법률 규정에 나와 있죠. 법률 규정. 이 법률 행위에 의해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변동이 될 수도 있고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변동이 될 수도 있고 동산에 관한 물권이 변동이 될 수도 있는데, 법률 행위에 기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민법 제186조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원인이 법률 행위일 땐 반드시 뭐 해줘야 된다고요? 등기해줘야 된다. 그런데 동산에 관한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동산에 관한 건 인도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188조부터 190조까지 나와 있어요. 인도해주라고요. 이 인도 방법 4가지 공부하셔야 되고요. 여기는 동산의 인도, 그리고 선의취득 아까 말씀드렸죠. 동산의 인도 점유에는 공신력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선의취득 요걸 좀 공부하시면 돼요. 여기 인도 방법은 4가지가 있어. 현실인도, 간이인도,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점유 개정이다. 뒤에 가서 할 건데 잠깐만 한번 들어볼게요. 이 물건을 여러분이 나한테 샀어요. 그럼 제가 애따 받아라 그러고 주죠. 이걸 뭐라 그래요? 현실인도. 무슨 인도? 크게 하지. 무슨 인도? 예.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나한테 산 이유가 여러분이 빌려서 쓰다 보니까 참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파시오라고 했으면 여러분이 일단 목적물 점유는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용수익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래 그거 너 가져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이인도. 해보세요. 뭐라고요? 다시 크게 뭐라고? 간이인도요. 옛다 받아라 그럼 뭐라 그랬어요? 그거 너 가져 그러면 간이인도. 그거 너 가져 그런 게 간이인도요. 그런데 이분한테 빌려드린 물건을 저분이 꼭 팔으라는 거야. 자기가 좀 써야 되겠다고. 그럼 제가 뭐라 그래? 다음 주에 임대차 끝나니까 그거 회수해서 너한테 팔을게.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지. 지금 팔으라고. 또 딴 놈이 다음 주에 끼면 내가 사는 거 복잡하니까 지금 팔고 내가 나중에 돌려받으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도 팔 수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해보세요. 뭐라고요?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목적물 반환 청구까지만 나오고 뒤에 건 또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그렇다는 얘기는 일주일 후에 제가 목적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걸 이분한테 양도한 거죠. 그럼 이분이 행사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건 뭐야? 얘한테 받아가죠죠. 쟤한테 받아가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뭐라고? 거봐요. 그렇게 목소리를 그렇게 높여서 하면은 두세 번만 하면 금방 입에 익어요. 목반청의 양도고요. 그 다음에 이럴 수도 있어요. 이거 내가 다음 주에 시험 보고 너한테 팔을게. 그랬더니 아니야 지금 팔으래. 목적물 그러면 다음 주 시험 끝나고 주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지금 샀는데 목적물은 나중에 주기로 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점유 개정이다. 원래는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어떻게 한다고 내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준다 그런 얘기죠. 원래는 돌려주고 다시 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고 빌릴 이유가 없잖아. 그냥 내가 가지고 있고 소유권은 네 거로 하되 일주일 있다가 목적물까지 줄게 이거죠. 이걸 점유 개정이라고 한다고. 뭐라 그런다고요? 점유 개정 4가지 인도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동산 물건에 대한 변동은 4가지 인도 방식 중에 한 가지 방식을 취해야 되는 거야. 옛다 받아라 이게 뭐라 그랬어요? 그거 너 가져는 저거 받아 가져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 양도, 줄여서 그냥 목반청의 양도 해보세요. 시작. 그 다음에 네 번째, 물건은 다음 주에 줄게. 점유계죠. 이렇게 네 가지 방식으로 인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물건의 변동의 원인이 법률 행위가 아니고 법률 규정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는 187조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물건을 취득할 때는, 취득 시에는 등기 없이도 취득이 가능하지만 처분한다. 처분한다는 얘기 뭐야? 법률 행위한다 그런 얘기죠. 이때는 등기를 해야 처분할 수 있다.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할 수 없다. 여기서 취득 방법이 5가지 정도가 이제 우리 민법 제 18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매에 의할 때, 공용징수를 수용이라고 합니다. 수용에 의할 때, 상속에 의할 때, 판결에 의할 때, 기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자, 경매에 의해서 경락인이 경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경락 대금을 완납했을 때예요. 대금 완납 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도 경락인 소유물이 되는 겁니다. 경락 대금 완납했을 때예요. 그 다음에 수용이라고 하는 건 공용징수라고 얘기하거든요. 공용징수는 보상금 지급을 정지 조건부로 정한 때다라고 하는 거야. 자, 수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 머릿속으로 한번 분위기 좀 볼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 내가 조그맣고 허름한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거기가 수용이 돼서 아파트 단지로 개발이 된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같이 사는 주민이래. 우리 지금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까요? 띠둘러야죠. 예, 현수막 쳐야 되죠. 현수막 색깔은 하얀 색깔, 한복 색깔, 평민의 한복 색깔이죠. 그 하얀 색깔에다가 글씨는 빨간색 절규체라고 있어요. 페인트 밑을 흐르는 채, 이렇게 피 흐르는 채. 뭐라고 써야 돼? 내 머리는 잘라도 건물은 철거 못한다, 이렇게 해놔야 되죠. 그리고 무슨 시장은 자폭하라. 그리고 여기다 일체 단결, 필생즉사, 뭐 이런 거요. 그죠? 이런 거 하면서 떼굴떼굴 굴러야 됩니다. 왜? 재개발하지 말라고 굴르는 거야? 돈 더 달라고 굴르는 거야? 그렇죠. 하지만 돈 더 달라고 그러면 속 보이니까 뭐라는 거지? 절대 못한다 이거죠. 그랬더니 정부에서, 그러면 시에서 원하지 않으시면 재개발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더 굴르죠. 국민을 우롱하는 암흑의 시장은 자폭하라 한다 그랬으면 하지 왜 또 안 하냐, 그러고 더 난리가 나죠. 그거 다 왜 그러는 거예요? 보상금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야. 결국은 수용이 됐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보상금을 얼마 주느냐, 주면 언제 줄 것이냐. 그럼 이제 협의하는 과정에 보상금 받기로 했답니다. 여러분 보고요, 수용사업자가 먼저 나가요. 보상금 나중에 드릴게요. 그럼 나갑니까? 안 나가죠. 그럼 여러분이 수용사업자요. 수용사업자인데 보상금 먼저 줘. 그럼 내가 나갈 테니까. 그럼 나갑니까? 보상금 먼저 줍니까? 아니, 주고 난 다음에는 또 보상금 받은 건 우리 형이고 나는 몰라 떼굴떼굴 굴르면 또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항상 보상금을 줄 때는 물건을 인도받으면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상금은 오늘 이제 협의했어요. 보상금 주고 나가기로 협의했다고. 협의하게 되면 보상금 들고 와서 협의를 합니까? 아니잖아. 마주 앉아서 협의했죠. 그럼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15일까지 보상금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15일까지 나가시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5일 날 내가 보상금을 주면 그때 소유권이 나에게 넘어오는 거야. 그래서 보상금 지급을 정지 조건부로 정한 때, 그러니까 지금 협의를 하는 겁니다. 정지 조건이라고 하는 건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협의는 오늘 했어요. 그리고 보상금은 며칠 날 준다고? 15일 날. 보상금 지급을 정지 조건부로 정한 수용기일이다. 그럼 15일 날 보상금을 줘야 수용의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등기하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상속은요, 피상속인이 어떻게 했을 때요? 사망했을 때인 거야. 피상속인 돌아가시자마자 무조건 자손이 8명이었다. 그러면 해당 재산은 8명의 자손이 각각 일정 비율로 나눠갔습니다. 배우자도 있다. 그럼 배우자 1.5, 1, 1, 1, 1, 1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피상속인 사망 시에 등기 없이도 무조건 상속인들 소유 재산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앞에서 무효행위에 전환해서 0%, 0%, 100% 사건이 있었죠. 0%, 100% 사건, 상속의 포기를 협의 분할의 유효로 전환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무효행위 전환에 형수들 와가지고 시동생한테 그 형수들 등기부 띄워보고 이게 시동생 명의로 다 넘어갔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하게 된다고. 만약에 그렇게 협의 분할이 없었다, 상속의 포기가 없었다, 그러면 이 물건은 여전히 돌아가신 시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는 거야. 시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었어도 아들 삼형제가 3분의 1씩 소유권을 무조건 취득하는 겁니다. 등기하지 않고도. 언제? 시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 없이도 피상속인 사망 시. 이 판결은요, 우리 소멸시효하면서 판결의 종류는 형성 판결이 있고 이행 판결이 있고 확인 판결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판결은 형성 판결만을 얘기하는 거죠. 형성 판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 공유물 분할 판결밖에 없어요. 공유물 분할과 관련된 판결밖에 없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해당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판결이 확정된 때 권리 변동의 효과가 발생을 하는데, 시험에는 형성 판결보다는 더 많이 나오는 게 이행 판결인 거야. 이행 판결. 이행 판결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완납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주죠. 그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확정 판결을 받았답니다.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럼 그 승소 판결로 인해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 소송의 내용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행을 받을 권리가 생겼죠. 그런데 매도인이 여전히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안 해주면 판결문 가지고 매수인 혼자 가서 등기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겨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상황이 생겨요. 그렇다고 한 것이지 이행 판결이 확정이 됐다라고 해서 바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그 판결문 갖고 뭐 해야 된다고요? 등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험엔 이게 훨씬 더 많이 나와. 원래 여기서 얘기하는 판결을 못 얘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형성 판결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행이나 확인 판결은 아니에요. 하지만 시험엔 이게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이건 문제풀이 한 번만 하면 알아들으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별표 왜 해놓은 거야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판결은 이행 판결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세무했잖아. 근데 시험엔 더 많이 나온다고 얘기했죠. 이게. 그다음에 기타. 여기 기타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관습법상 법정이니까 등기 없이 취득하고 처분할 때만 등기하면 된다. 전세권이 법정갱신됐을 때도 거기서 법정이 뭐야?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할 때 그 법정이 뭐예요? 법률 규정을 줄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 취득하고 처분할 때만 등기하면 되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여기 다 기타에 들어가요. 근데 여기 기타 중에서 예외가 하나 있어요. 245조 제1항 취득시효예요. 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원래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 물건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 취득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법률 규정에 뭐라고 돼 있다고요? 법률 규정에 등기하라고 돼 있다고. 그럼 법률 규정에 따라야 되니까 법률 규정에 등기하라고 돼 있으면 이건 등기해야 된다고. 이게 유일한 예외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 우리 책으로 한번 갑니다. 자, 물건의 변동, 물건의 변동이란 물건의 발생, 변경, 소멸을 총칭하는 것이다. 그래서 물건 주체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물건의 득실 변경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부동산 물건과 동산 물건으로 나눠져서 부동산 물건은 186조, 187조 여기 보면은 부동산은 186조와 187조죠. 동산은 188, 189, 190조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물건 변동의 원인은 법률 행위 아니면 넘겨보시면 뭐가 있어요? 법률 규정이 있겠죠. 거기 25페이지에 법률 규정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법률 행위와 법률 행위가 아닌 원인인데 거기 186조 224페이지 186조 바로 볼게요.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죠. 자, 그거 그냥 법조문만 그냥 하나 크게 읽어볼게요. 지금부터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사기로 했다. 자, 우리 법률 행위 중에 95%가 매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우리가 사기로 했다. 그럼 우리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법률 행위가 아닌 원인은 법률 규정에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187조의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취득은 등기 없이 취득이에요. 그러나 등기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이 뭐야? 법률행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부동산을 내가 상속을 받았다. 예? 내가 상속받았어요. 받았을 때는 상속받을 때는 등기하지 않고 아버지 이름으로 놔둬도 내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처분할 때는 그럼 법률행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분한테 내가 처분하기로 했어. 그럼 이분이 소유자가 되려면 등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분 이름으로. 그럼 저분한테 등기해 주려면 내 이름으로 등기 안 하고는 저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못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취득은 등기 없이 취득해도 처분할 때는 법률행위를 해야 되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내 이름으로 등기하고 법률행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무슨 뭐 원칙이다 뭐 이런 거 그 법조문에 있는 내용 갖고 다 해결하고 187조의 적용 범위에 양쪽 가로 1번에 상속 나오죠. 상속 굵은 글씨 양쪽 가로 1번 줄치고 동그라미 1번에 첫 번째 줄만 줄쳐요. 자, 물건 변동의 시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여기에는 포괄 유증 회사 합병도 상속과 동일 그런 정도만 줄쳐 놓으시고 자, 넘겨 보세요. 공용징수 옆에다가 뭐라고 써놔? 수용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수용. 그렇죠? 수용인데 수용은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게 뭐야? 보상금이죠. 머리에다가 띠두르고 떼굴떼굴 왜 굴러? 보상금 때문에 재개발하지 말자는 거요. 재개발하되 돈 많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보상금 지급을 정지 조건부로 정한 수용 기일이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판결이에요. 판결은 판결이 확정된 때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판결은 사회행위 취소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상속재산 분할 판결 등과 같이 형성 판결만을 의미하고 이행 판결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자, 동그라미 2번에는 두 번째 줄에 있는 형성 판결만을 의미 이거 있죠 여기 거기요. 네,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동그라미 3번은 다 줄쳐야 돼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이행 판결이 확정이 됐다. 이거 형성 판결 아니잖아요. 형성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이 될 때 물권 변동의 효과가 바로 생긴다 그랬죠. 그럼 형성 판결이 아닌 것들은 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등기하라는 얘기잖아요. 이 시험에 이게 훨씬 더 많이 나온다 그랬죠. 이행 판결. 그래서 승소한 당사자가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이행 판결문을 근거로 등기가 된 때 비로소 소유권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판결 확정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 아니고요. 그다음에 경매는 국가기관이 하는 공경매를 얘기하는데 동그라미 2번 체크합니다.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다. 그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 시효 이거는 187조의 유일한 예외죠.
유일한 예외. 그래서 줄칩니다. 따라서 그 뒤부터 점유 취득 시효 완성한 것만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그 밑에 물권 변동의 원인이 186조, 즉 법률 행위에 의한 것인지 187조 아니면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인지 문제가 되는 경우 이렇게 나와요. 자, 원인 행위 실효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우리 한꺼번에 이렇게 해요. 법률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 조건이 완성이 됐다. 그럼 이전됐던 소유권은 전 소유자에게 자동 복귀한다요. 아까 우리 여기서 잠깐 했잖아요. 그렇죠. 매매계약 체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해줬다. 그럼 매수인이 소유자가 됐다죠. 근데 그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죠. 그럼 이전됐던 소유권은 전 소유자에게 자동 복귀하죠. 그리고 말소 등기 청구했잖아. 등기 말소해라라고 청구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법률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 내지는 해제 조건이 완성이 됐다. 그러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은 전 소유자에게 자동 회복된다 그 얘기죠. 그럼 이거는 법률 행위에 의한 거야? 법률 규정에 의한 거야? 법률 규정에 의한 거죠. 자, 갑하고 을이 갑소유 토지에 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이행을 해줬다니까. 그러면 얘 이름으로 가지고 있던 소유권을 이행까지 해주면 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면서 얘가 소유자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누가 소유자였어? 갑이. 그렇죠? 이 이후부터는 누가 소유자요? 을이 소유자인데 어느 날 갑이 법률 행위가 무효가 됐다, 무효를 주장한다든지 아니면 사기당했다, 취소한다든지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해제가 됐대, 해제를 했다는 거야. 그럼 이건 갑이 누구한테 하는 거야? 얘한테 해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제가 되는 순간 소유권은 전 소유자에게 무조건 어떻게 한다고요? 자동 복귀가 되는 거야. 그런데 소유권만 회복이 됐지 등기는 아직 회복이 안 된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등기까지 회복해야 되죠? 그럼 이 등기는 이제 무효 등기가 되잖아. 실체 등기와 실체 권리와 일치해야 안 해요. 안 하니까 이건 무효 등기가 됐죠. 그럼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해야지. 이 무효 등기 말소 청구는 지금 갑이 소유자니까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이전됐던 소유권은 전 소유자에게 등기 없이도 회복이 되고 그래서 전 소유자는 지금 등기 명의자에게 그 무효 등기 말소해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얘 이름으로 등기가 회복이 되죠. 등기 없이도 소유자가 된다. 그럼 이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죠. 현재 물권자가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방해 제거 청구권이라는 얘기예요. 소유권자 다시 팔아먹으려면 이 무효 등기 있으면 방해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방해 제거 청구권의 일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원인행위 실효에 의한 물권의 복귀 이렇게 나와 있죠. 원인행위 실효에 의한 물권의 복귀. 무효 취소 오른쪽 페이지에 해제가 됐다. 해제가 돼도 무조건 등기 없이 물권은 전 소유자에게 자동 복귀죠. 자동 복귀.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혹시 을이 사기치고 동작 빠르게 병에게 병도 사기치고 동작 빠르게 병도 그 사실을 알고 동작 빠르게 정에게 소유권을 양도해서 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는 거야. 그래도 해제는 갑이 누구한테 한다 그랬어? 첫사람한테 한다 그랬죠. 법률행위 직접 상대방 또 취소도 얘한테 직접 취소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취소하게 되면 얘네들은 선의가 아니다. 그럼 보호되는 놈이 하나도 없죠. 싹 다 무효가 돼. 그러면 갑이 을을 상대로 무효등기 말소 청구 이거 무효로 만들고 여기다가 무효등기 말소 청구 무효등기 말소 청구 이렇게 3번 하죠. 3번 하면 집에 걸어가야 돼. 왜? 교통비가 없어. 돈 너무 많이 써가지고. 거지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끼기 위해서 한 방에 하는 수가 있어. 한 방에 여기다가. 뭐라고요? 현재 진정 명의자가 누구죠? 갑이잖아. 그렇죠?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효 등기 말소 절차를 줄이겠다 그런 얘기겠죠. 예?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어떻게 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바로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는 결국은 무효등기 말소 절차를 지금 줄여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하고 얘하고는 성질이 똑같아. 혹시 무효등기 말소 청구 소송 절차에서 패소하면 이것도 같이 패소한 거야. 또 이거 못하는 거야.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죠. 그럼 무효등기 말소 청구 소송 또 할 수 없습니다. 소송 경제의 원칙상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1번에 있는 판례 보이시죠? 1번에 있는 판례. 거기에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 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외에도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직접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시겠습니까? 그거 하나 좀 체크해 두시고 계약 해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물권적 효과설에 의하면 기억에 계약 해제 시 물권도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해제로서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히 이전됐던 소유권은 전 소유자에게 복귀한다죠. 그렇죠? 예, 그거 좀 한번 보시고 넘겨볼게요. 재단법인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 시기. 이건 우리 앞에서 봤다, 그죠? 설립자와 법인 사이는 어떻게 되고요? 187조가 적용이 돼서 등기 없이도 법인의 재산이 되지만 법인이 그 취득한 부동산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설립자와 법인 사이에는 187조, 설립자와 법인 사이에는 187조, 법인과 제3자 사이에는 186조가 적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는 판례 내용만 좀 체크합니다. 출연자와 법인 간에는 187조, 취득한 부동산으로 법인이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186조에 따라서 이전 등기해야 된다. 이건 재단법인 쪽에서도 충분히 굉장히 많이 봤네요. 중요하다 그러죠. 예, 그다음에 소멸시효 완성과 용익물권의 소멸인데 소멸시효에 의해서 용익물권이 소멸하는 건 법률 규정에 정해져 있죠. 몇 년이라고 돼 있어요. 용익물권은 소멸시효 몇 년에 걸려? 20년. 그렇죠? 일반 채권 10년. 그렇죠? 일반 채권 10년. 변호사, 의사, 변리사, 세무사 몇 년? 3년. 식당의 외상값, 여관비 1년. 됐죠? 국가가 우리에게 부과하는 조세 채권 몇 년? 5년. 상사 채권이야. 이게 상거래 채권. 국가가 우리하고 상거래 하는 거예요? 국가가 우리하고 상거래 하는 거야. 국가의 주 업무가 뭐야?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원래 누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 대신 거기서 서비스 제공해 주는 거죠, 국가에서. 그럼 서비스 용역 받은 대가 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국가에다가 납부하는 거예요. 굉장히 생소하죠? 우리가 언제 보호받았어? 그런 거 아니야 지금? 각자 알아서 보호했지 우리가 언제 어떤 놈한테 국가로부터 보호받았어? 그거 아니냐고. 하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지금 보호는 되고 있다고 얘기하고는 있지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용익물권은 무조건 소멸한다. 이거는 판례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말소 등기 없이, 즉 187조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말소 등기 없이도 그냥 당연 소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상권과 전세권의 소멸 청구. 자, 우리 무슨 청구권 중에 매분 소증자 들어가는 청구권은 뭐라 그랬어요? 형성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소멸 청구에 의해서 소멸하는 거는 형성권 행사로 인해서 소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소멸의 효과가 발생해야 돼. 등기 불효설이에요. 187조. 전세권 소멸 통고도 전세권은 소멸 통고하게 되면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 쌍방 모두 소멸 통고하게 되면 상대방이 소멸 통고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면 소멸한다고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 물권의 포기는 어떠냐? 부동산 물권의 포기는, 자, 여러분, 부동산 물권뿐만 아니라 동산 물권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걸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포기할 의사가 있어야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포기할 건지 말 건지는 어디 법에 정해져 있나요? 아니죠. 전세권 소멸 청구에 의해서 전세권이 소멸한다라고 하면 전세권에 나와 있잖아. 소멸 청구권 행사하게 되면 즉시 소멸하는 거고, 소멸 통고하게 되면 6개월 있다 소멸한다고
전세 민법에 나와 있죠. 하지만 동산 물건이든 부동산 물건은 반드시 포기해야 된다 그런 얘기 나오나요? 어떤 상황이 되면 포기합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건의 포기는 순수한 자기 의사표시인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한 것이면 말소 등기해야 물건의 포기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고, 동산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점유를 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물건 포기한다. 야, 나 이 동산에 대한 소유권 포기할래. 그러려면 소유권 포기는 언제 되는 거야? 이거 버려야 포기가 되는 거지. 저 주머니에다가 손 부들부들 떨면서 힘까지 주고 나 이거 포기할래. 그럼 여러분 기다리지 마세요. 이거 안 주겠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또 포기하셨으니까 그리고 하나씩 이렇게 펴서 가져갔다. 그럼 그게 뭐죠? 강탈인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부동산 물건의 포기는 물권적 단독행위로 등기를 요한다는 등기 필요설이 다수설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거는 그냥 어떻게 소유권 포기잖아요. 유유제포 단독행위죠. 자, 그 밑에 보시면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있죠. 여기 보면은 신축 있죠. 신축. 첨부는 원래 뭐였었어요? 선부였죠. 다 원시취득이죠. 법정지상권에 뭐라고 들어가서? 법정 들어가 있죠. 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도 법정 들어가 있죠. 법정저당권에 뭐 들어가 있어요? 법정 들어가 있죠. 법정대위 다 이런 것들 전부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법정. 그 얘기는 뭐예요? 법률 규정을 줄여서 법정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등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등기 없이 취득하는 겁니다. 취득은 등기 없이 취득하고 뭐 할 때만 등기하라고요? 처분할 때만 등기해라. 자, 그런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에 법률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에 의한 물권의 복귀, 자동복귀라고 얘기했죠. 해제 조건 성취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자동복귀고요. 당사자와 재담보인 간의 출연재산의 귀속 시기도 당사자 사이에는 187조 아닙니까? 법률 규정에 따르는 거죠. 존속기간이 만료될 때 용유물권 당연 소멸이죠. 20년 지나면 무조건 소멸입니다.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하는 거야. 피담보 채권 뭐예요?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했는데 돈 다 받았다는 거야. 그럼 저당권 말소 등기 없이도 무조건 소멸입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실게요. 자, 이렇게 물건이 변동이 되면 외부에 알려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했죠? 공시라고 얘기했죠. 공시. 거기에 보니까 물건 변동을 위한 요건과 공시 방법, 그래서 31페이지 나오잖아요. 여기 성립요건주의, 대항요건주의 이렇게 입법주의까지 보실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 등기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등기를 해야 물건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등기해야 물건이 성립한다. 이게 성립요건주의고요. 그다음에 대항요건주의는 물건 등기를 해야 어떻게 한다고요? 대항력이 생긴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즉 등기는 대항 요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걸 대항 요건주의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밑에 나오는 게 공신의 원칙이죠. 공신의 원칙. 공신의 원칙은 무효인 공시 방법을 믿고 거래한 사람 보호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부동산에는 등기에는 공신력을 하지 않지만 동산엔 인도에는 공신의 원칙이 적용이 되죠. 공신력이 인정이 된다. 몇 번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넘겨보십니다. 넘겨보시면 물권행위가 나오죠. 물권행위. 물권행위는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물권행위다. 그러니까 물권행위도 법률행위인 거예요. 법률행위. 아시겠습니까? 어떤 법률행위냐.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 앞에서 물권행위, 처분행위라고 배웠죠? 자, 갑소유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해주고 있다. 이 행위는 채권행위였잖아요. 이행하는 행위가 물권행위였죠.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행위죠. 그래서 원래는 누구 소유물이었냐고, 이때까지는 갑소유물이었잖아요. 근데 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얘 소유물이 되죠. 그렇잖아. 이걸 채권행위라고 불렀죠. 채권행위가 매매의 원인 아닙니까? 그러면 이로 인해서 생긴 채권을 이행하는 행위, 이걸 뭐라 그랬어? 물권행위라고 했잖아. 자, 그럼 물권행위는 채권행위가 있어야 물권행위가 쫓아서 나오는 거지.
채권행위 없이 물권행위만 독자적으로 성립할 수는 없는 거야. 제가 이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다라고 하는 건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마음에 들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게. 이럽니까? 이건 아니죠. 뭔가 매매 계약 했으니까 그래요. 매매 계약을 했으니까 이전 등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인 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채권 행위로서 원인 행위가 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물권 행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권 행위는 독자적으로 성립하는 행위가 아니라 채권 행위에 부수적으로 쫓아오는 이행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둘 사이에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된다는 얘기는 이게 무효 취소 해제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물권 행위도 자동적으로 소멸해 버리죠. 여기에 부정하니까. 그러니까 이전됐던 소유권은 전 소유자에게 자동적으로 복귀하는 거 아니냐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물권 행위는 혼자 성립하는 행위가 아니라 채권 행위에 쫓아다니는 행위다라고 해서 독자적인 행위가 아니다. 그럼 비독자적인 행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이전됐던 소유권 이게 무효 취소 해제가 됐는데 이것도 같이 소멸하니까 이전됐던 소유권은 전 소유자에게 뭐예요? 자동 복귀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게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물권 행위의 독자성과 비독자성인데, 자, 우리 판례는 동그라미 2번에 독자성을 부정한다죠. 물권 행위는 독자적으로 성립합니까? 아니면 채권 행위에 부종해서 생깁니까? 채권 행위에 쫓아다니겠죠. 그럼 물권 행위 유인성, 무인성 지금까지 설명한 걸로 봤을 때 물권 행위는 유인성을 띄어야 될까, 무인성을 띄어야 될까? 즉 원인 행위에 끌려다닐까, 아니면 안 끌려다닐까? 끌려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유인성이 맞겠죠? 유인성. 그래서 그 밑에 있는 파란 글씨 3번 보이십니까? 그 파란 글씨 3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다 중요하고 2번은 여태까지 떠들었던 얘기예요. 판례는 물권 행위의 독자성을 부정함으로써 즉 비독자적인 행위로 봄으로써 논리적으로 유인성을 취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결과 원인 행위인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그 물권 변동의 효력이 소멸해서 소유권은 전 소유자인 매도인에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동 복귀한다 그랬죠?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이제 등기가 필요하네, 등기. 여기도 보니까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취득은 등기 없이 취득하지만 처분하려면 등기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 등기인데 이 등기는 원래 우리 민법에 물권법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엄밀하게 물권법이 아니에요. 이건 부동산 등기법이라고 해서 등기법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우리 민법에 등기라고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또는 등기 처분할 때는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여기 등기의 효력을 몇 개 정해놨는데 여기 있는 등기 우리 민법에서 제가 얘기하는 이 등기 있잖아요. 요거 정도만 알아도 아마 중개사법 시험 볼 때도 등기법이 거기 12문제인가 3문제인가 이렇게 나와요. 아닌가? 등기법이 24문제 나오는구나. 24문제가 나오는구나. 16문제 나오나? 하여튼 그래요. 16문제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중에서 한 5문제 맞춥니다. 여기 있는 정도만 있어도. 민법하고 관련된 것만 있어도 한 5문제 정도 맞추는데 자, 그 등기 보면 등기라고 하는 거 책으로 갈게요. 등기관이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정보를 기록하는 걸 등기라고 합니다. 줄을 안 치는 거야. 이거 주시지 마세요. 등기의 종류는 본등기가 있고 가등기가 있어요. 이제 가등기다라고 하는 거 밑에 보이시면 가등기 있죠? 가등기. 가등기는 두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권리변동 청구권의 순위 보존을 위한 가등기 나오죠. 자, 우리 조건과 기한에서 어머니가 아들한테 정규에서 5등 안에 들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주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아파트를 주겠다고 했는데 SNS에 올리니까 누가 온다 그랬어? 누나가 혼자 온다고? 매형하고 같이 와서 왜? 엄마 자꾸 데려가서 점심 사주고 저녁 사주고 그런다 그랬죠? 그랬더니 애가 공부 안 했다 그랬잖아. 그때 엄마가 언제 너한테 약속 안 지키는 거 봤냐라고 했을 때 아들은 약속 지키는 걸 못 봤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한테 뭐라 그랬어? 어차피 누나 줄 건데 왜 그러냐? 엄마가 걱정하지 마라. 그랬더니 아들이 그럼 뭐 해줘? 가등기 해줘. 가등기가 뭐야? 나 정규에서 5등 안에 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할 테니까 그 권리를 미리 등기해달라. 이게 가등기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목적의 가등기하고 또 이거 있어요. 담보 목적의 가등기가 있어요. 담보 목적의 가등기는 우리가 돈 빌리면서 부동산으로 저당권 설정해 주잖아요. 그리고 변제 기일에 채무 변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 경매를 해버려요. 그럼 매각대금 나오잖아요. 그럼 자기가 빌려준 돈하고 이자 붙여갖고 싹 받고 나머지만 그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저당권 설정인데 이거는 매각 절차에 의해서 자기 돈을 찾아가겠다는 얘기고 담보 가등기는 뭐냐면 내가 채무 변제하기로 한 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네가 팔아라가 아니야. 네가 팔아라 그러면 그건 저당권이잖아요. 근데 소유권을 너에게 줄게야. 가등기를 해주는데 무슨 목적으로 가등기한다?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한다. 그걸 가등기 담보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 거야.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가등기, 담보 목적의 가등기 또는 양도담보 이런 얘기 나오죠. 가등기 담보, 양도담보 이런 얘기 나오면 무조건 저당권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돼요. 그냥 저당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효과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중개사 강의할 때도 그런 얘기합니다. 담보 목적의 가등기 담보나 양도 담보가 저당권하고 다른 건 두 가지인 거야. 그래서 거기서도 제가 그런 얘기해요. 등실 같다. 발음 좀 이상하죠? 예, 등기 내용이 달라. 저당권하고 가등기 담보권하고는 등기 내용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가등기를 해놓습니다. 담보권 실행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실행 방법이야. 우리 저당권의 실행 방법은 경매 실행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 방법은 두 개예요. 경매를 하든가 저당권으로 아니면 청산 절차, 소유권 취득에 의한 청산 절차를 거치던가. 그래서 등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갔다고요? 다 똑같아. 등기 내용하고 실행 방법만. 알고 싶어요? 실행 방법. 뭐 하려고 해? 시험에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가등기 담보 나오면 뭐하고 똑같다? 저당권하고 똑같다.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되셨죠? 가등기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그중에서 권리 변동 청구권 순위 보존을 위한 가등기 이건 좀 중요합니다. 우리 시험에도 잘 등장하는 편이고요. 자, 그럼 이 등기가 유효하려면 일단 등기에 흠결이 없을 것. 그 흠결이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흠과 결격을 합해서 흠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함과 결격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등기가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물권 변동은 없는 것이고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가 됐다. 자, 여러분 제가 물권법 하면서 처음 얘기한 게 이거예요. 처음에 내가 권리를 취득할 때 정상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했는데 다른 놈이 등기소를 위조하고 지 이름으로 등기했다는 얘기는 내 등기가 말소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등기는 정상적인 말소예요? 불법 말소예요? 불법 말소죠. 그렇다면 그 물건이 소멸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죠? 물건 소멸하지 않은 거야. 등기가 중요한 거예요. 물건이 중요한 거야. 물건 권리가 중요한 거야. 여러분 이 사고가 빨리 빠져야 되는 거야.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서 빨리빨리 지우고 실체 권리가 중요한 것이지 등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빨리빨리 머리에 인식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민법의 발전이 빠르게 나가서 우리는 여태까지 오직 뭐만 믿었어? 등기부만 믿었는데 지금 와서 가치관에 혼란이 생기는 거 아니냐고.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 보호가 안 된대.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고. 답답해지죠? 가장 좋은 방법은 뭔지 아세요? 거래 안 하면 돼. 그럼 희망이 없어지잖아 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진정한 권리관계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래서 공인중개사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이걸 잘못 확인하죠? 그럼 다 공인중개사 책임인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거래 안전 같은 걸 지키기 위해서 국가 전문 자격 같은 게 이제 필요하긴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됐다. 이거 한번 볼게요. 여기 보세요. 이 과정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 갑이 소유자예요. 을이 여기에 저당권 가지고 있는 저당권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을의 저당권이 9월 1일 날 원인 없이 말소가 돼요. 말소가 되고 세 번째
병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요거는 10월 1일 날 소유권을 취득을 하는 거죠. 그런데 11월 1일 날 그럼 이것도 지워졌겠죠? 병이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갑의 소유권 지워졌을 거 아니에요. 며칠째로 10월 1일자로 지워졌을 거 아닙니까? 11월 1일 날 얘가 자기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다는 걸 확인했네요. 그러면 을의 저당권은 지금 소멸한 겁니까? 남아있는 겁니까?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남아있어요? 소멸한 거예요? 남아있는 거죠.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다고 해서 물권까지 소멸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건 말소 회복해야 되겠죠. 그럼 말소 회복은 누구에게 청구하느냐? 이게 등기의 불법 말소인 거야. 그럼 누구에게 청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누구에게? 말소 당시 소유자가 누구냐 그 따져야 돼요. 말소 당시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합니다. 누구에게요? 갑에게. 말소 당시 소유자 누구요? 갑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한테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소가 회복이 되죠. 말소가 회복이 되면 얘는 그냥 받아들여야 돼. 인용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부만 믿고 거래한다. 여기 지금 봤을 때 이거 지워졌다고 믿고 거래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얘가 나중에 등기 원인 없이 말소가 됐다 그래서 말소 회복 등기 청구하게 되면 이거 살아나죠 다시? 부활되면 이건 저당권이 있는 물건 산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면 아시겠죠? 매도인의 담보 책임 등을 물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자체로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요거하고 비교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아, 이거 너무 깊이 들어가나? 갑이 소유자고요. 을이 저당권자고 세 번째 병이 또 저당권자인 거야. 그런데 을의 이 저당권이 7월 1일 날 원인 없이 말소가 돼버려요. 말소가 되고 8월 1일 날 병이 저당권을 실행을 해버립니다. 실행을 했고 그래서 12월 1일 날 정이 소유권을 취득해버립니다. 정이 12월 1일자로 경락을 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야. 그럼 이것도 지워지겠죠? 이것도 지워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얘가 12월 10일 날 자신의 저당권이 원인 없이 말소됐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럼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할 것이냐 말 것이냐.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하려면 누구에게 청구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말소 회복 등기 청구하려면 누구한테 해야 되죠? 갑한테? 말소 회복 등기 청구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저당권 실행 경매가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저당권 실행 경매가 이루어지면 그 부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저당권은 다 소멸해요. 그러니까 배당을 받고 소멸하고 배당을 받고 소멸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원인 없이 말소된 상태에서 저당권 실행 경매가 있었죠. 그럼 여기는 배당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못 받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배당이 되었다면 얘가 먼저 받고 얘 나중에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를 제끼고 얘가 먼저 받았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배당됐더라면 얘가 받았을 금액을 초과해서 받은 금액은 부당이득 아니냐고. 그건 누가 받아야 될 돈이었어 원래? 을이 받아야 될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얘한테 뭘 해야 되는 거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되지. 아시겠죠?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에 우리 맨 밑에 보면 등기의 불법 말소 있죠? 불법 말소. 자, 줄치고 나갑니다. 적법하게 격려된 물권의 등기가 이해관계인 제3자의 불법행위 또는 등기간의 착오 등을 이유로 원인 없이 말소가 됐다면 물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억도 다 줄쳐놓을게요.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는 그 말소 등기 자체가 실체와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말소 자체가 무효 아닙니까? 그래서 물권은 소멸하지 않고 말소된 등기의 회복 등기가 행해지면 말소된 종전의 등기와 동일한 순위의 효력을 갖는데 이때 말소 회복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말소 당시 소유 명의인이고 말소 후 등기 명의를 취득한 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어떻게 된다?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승낙할 의무만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다음에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가 행해졌어야 된다. 이건 그냥 순수하게 등기법 영역이니까 한번 넘어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중으로 격려된 등기의 효력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표시란이 이중으로 된 경우와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중으로 된 경우 요 두 가지인데 요거는 지금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중으로 된 경우 있죠.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니까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